오늘 내드린 문제 1일 학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인데,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맞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이거 고치라고 했죠. 법인인 경우 내년부터 4억이에요. 올 시험까지는 2억.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1억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 아니라 지역농협만 1,000만 원입니다. 특수법인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출산, 육아의 경우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을 추가하였다. 맞죠?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프린트 11번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맞죠? 거래 대금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요. 중개보수. 자,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했는데,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고 3년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바닥면이 추가됐습니다. 1월 1일부로 바닥면의 상태도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동일 3번 들어갑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라고 해서 X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수는 최대 15억 이상이면 0.7%라고 했죠. 0.7%. 임대차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는 0.6%로 2020년, 21년 작년 10월 달에 아마 10월 17일인 것 같은데요. 바뀌었죠. 바뀐 날짜까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이었다고요. 지금은 매매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협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그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해 줍니다. 민원인에게.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통보를 해주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10번도 X입니다. 11번입니다. 결론은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입니다. 하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할 수 있다고요? 요구를 받은 매수, 임차 의뢰인은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7일이라는 말이 없어도 서식에 7일이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법에는 7일이 없고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7일입니다. 7일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만약 5일 이내에 이렇게 하면 틀렸지만 아무 말 없으면 그냥 공개한다고 했으면 그 말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7일 이내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X입니다. 1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3개월이고요. 지정서 교부가 지정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30일, 3개월, 1년 숫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했는데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서명 및 날인.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했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거래계약서는 5년이고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입니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다. 3년 5년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다고 두 장에. 이 두 장을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10월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서 밑줄만 치시면 되겠죠. 46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6번에 7번 8번에 있네요. 7번 8번 7번 8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은 41번에 3번 4번 5번 6번 5년 보존하는 게 4개입니다. 4개. 3년 보존하는 게 2개입니다. 보존은 이것밖에 없어요. 6개밖에 보존하는 게. 41번에 3번 계약서 5년 보존, 4번 매수신청 대리 사건카드, 5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6번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15번 X고요. 16번에 보면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다 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프린트 6번 확인 설명,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고요.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은 우리 프린트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요거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계획은 정보 공개 사항은 아니고 확인 설명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 5번, 6번, 9번 요 세 개 구분하는 거 시험에 매회 출제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 정보 공개는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검이라고 했죠.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특상태 조건 공검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거래 금액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하죠.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한다고요. 계약 성립이 안 됐는데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시세를 설명하자는 시세. 만약에 시세가 3억인데 5억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매물 접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시세가 3억이에요. 근데 2억 더 비싸게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매물 접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하더라고요. 접수하면서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지금 2억 더 싸게 나온 게 있어서 이거 다 나가고 없어야 나가니까 급하면 좀 가격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해. 너무 비싸게 내놨는데 이런 말 안 해요. 만약 시세가 3억인데 5억짜리가 있으면은 매수인이 오면 이거 5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국민재산권 보호,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사실 국민재산권 보호자의 해석상. 그래서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호가를 설명하면 안 돼. 매도인이 받고 싶은 금액 그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시세라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요. 그래서 X입니다. 17, 18 다 X입니다. 19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32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공통사항, 공통적 정보, 공통정보 아닌 것,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하고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중개 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중개 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고요. 32회 때도 출제됐고요.
1번부터 4번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5번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프린트 5번, 6번을 지금 비교한 거라고요. 프린트 5번이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그래서 X입니다. 20번도 X죠.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도 공부 안 해놓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2000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데 애가 태어나서 걸으려면 1년 걸려요. 1년. 돌 지나야 걷잖아요. 여러분도 1년은 공부해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지금은 당연히 돌아서면 전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결석만 안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